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재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반복되는 사망 사고가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지 곧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안 마련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의 비극은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정말 기대도 걱정도 컸었던 법이었는데 올해만 해도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 말 한 제약 공장에서는 폭발 사고가 나서 29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유증기가 유출되면서 그렇게 벌어진 사고였는데 그런 일에 대한 대비한 비상구 설치나 사전 안전 점검도 부족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인명 사고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위험 작업에는 2인 1조라는 기본 수칙부터 지켜지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하는 게 맞냐는 지적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겁니까? 이게 통계로 좀 나온 수치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통계로 확인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요, 10달간 519건의 산업재해로 54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출근한 이후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건데 법이 없던 시절인 지난해와 비교를 해봐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만 떼놓고 보면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나 법안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같은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사고 직후에 개선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겁니까? 지금 중복적으로 일어난 곳이 어딘 건가요? 네, DLENC라는 업체고요. 그리고 코레일이 불명예스럽게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4건의 산재로 지난해에만 9명의 목숨이 잃었습니다. 계룡건설과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에선 3건씩 발생을 했고요. 1년에 몇 차례씩 치명적인 재해가 반복되는 건 근본적인 문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사고가 난 직후에는 모두 안전관리 강화를 외쳤지만 모두 말에만 그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현장들만 들어봐도 특히나 이 건설사에서의 산업재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예방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해 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723곳의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중 건설사가 58%를 차지를 해서 과반을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상세한 명단 발표를 통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는 대응 능력을 제대로 갖췄다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일단 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이렇게 공동으로 두 단체가 실시한 조사가 있는데 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13.6%에 불과했습니다. 기업의 7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을 했고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11.3%나 됐는데요. 기업 10곳 중 9곳은 여전히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근데 아무래도요, 이게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사실 가장 먼저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위에 있는
비용 부담, 이 비용 부담이라는 것과도 연결을 한번 지어볼 수가 있는데 안전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이게 따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으로서는 전문 인력을 채용할 비용 고민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이라는 게 법률 자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런 의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대다수 기업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알기는 아는데 네. 이게 그 법상 모든 의무사항을 알고 있다 이런 기업은 38%에 불과했습니다. 네. 경총은 중대재해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법령상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 규정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중처법상 의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해당 의무는 1222개 조항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재 위험이 더 크다고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계속 유예만 할 게 아니라 정부의 좀 뒷받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처벌과 감독이라는 이런 규제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안전 주체의 자율 규제와 예방 역량 향상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요. 네. 현장 근로자 참여를 강화를 하면서 법과 정책, 중대재해 예방 기업과 안전의식 전반을 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정부에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손보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사 간 자율이나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쪽으로 고치는 방안을 지금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지난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이 약 1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게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일 것 같아요. 큰 틀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계획을 보면요. 네.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도록 하는 위험성 평가 도입이 핵심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300인 미만은 업종 규모에 따라 2024년부터 차례대로 도입이 되는데요. 평소 위험 요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기업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사 재판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낮춰주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은 처벌이 필요한 처벌 중심의 법이지만 지금 이게 시행되는 와중에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 차이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따져보면 올해 500여 건의 중대재해 중에서 기소된 사건은 6건뿐이고 그마저도 1심 결과조차 안 나왔습니다. 처벌이 과도한지 또 적절한지 따져볼 판례 자체가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앞서 정부가 처벌이 아닌 자율과 예방 기조를 더 중요하다고 보는 만큼 이런 쪽으로 법안이 수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법안이 강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무조건적인 처벌이 옳은 건 아닌 만큼 법안의 손질도 필요하지만요. 기업도 2년차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사고 예방을 위해선 인식 개선부터 예방 그리고 점검까지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걸친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